자, 저의 내부 WTR 소식통들이 지금 북한 김정은 망했다. 북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비밀 여론조사를 했는데 김정은이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80%에 달한다라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북한 국가보위성 소식통에 밝은 평양 R 소식통과 또한 원산 R 소식통, 신의주 R 소식통, 또한 함경북도 나진 R 소식통 등 북한 전역에 있는 R 소식통들의 소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이가 충격적인 포고문을 발표했던 것이 생각나지요. 올해 2월달 김정은이가 사회안전성 포고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자범, 장마당에서 무엇을 훔쳐먹거나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상생활자범까지도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당시에 당 간부들과 또 사법일꾼들,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안전원들, 보위원들, 그 가족들을 질타하고 또 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밤중에 그들을 습격하고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김정은이가 당시에 어떻게 포고문에서 발표했습니까? 그런 세력들은 반체제, 반혁명 세력들이며 사등뼈를 부러뜨려라 라는 공포의 포고문까지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만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황이며 또한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떼도둑, 북한 황해도 또 함경 남북도, 평안 남북도에서 떼강도로 돌변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민군대 아닙니까? 인민군대가 배급이 나오지 않자 인민군대의 중대장들, 소대장들이 훈련을 하다가 너희들 잡히지 말고 민가를 습격해라 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인민군대가 떼강도로 돌변을 해 북한 곳곳에서 총창까지 들이치면서 충격적인 사태가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지요. 지금 현재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협동농장들에는 완전 무장한 인민군대 애들을 배치해서 나달, 또 깡냉이, 또한 콩 이런 나달들을 곡물 훔쳐가지 못하게, 곡물을 훔쳐가다가 걸리면 현장에서 사살하라 라는 지시까지 김정은이가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인민군대의 이런 떼강도 소식에 김정은이가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에게 인민군대의 극단의 범죄자들 권총 사격해라, 사살을 해도 좋다라는 명령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일련의 북한 상황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려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속에 5월달부터라고 이 국가보위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은 밝혔는데, 또한 이 원산의 R 소식통은 6월달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김정은이의 지시에 의해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이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비밀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비밀 여론 조사에서 무려 김정은을 반대한다, 김정은 시대는 안 된다 라는 김정은 여론 결과가 80%나 나왔다라고 평양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론조사 방법도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우선 인민반에는 사회안전부가 파견한 뿌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민반 반장도 뿌락지고 또 반장 외에 다른 보위부, 안전부 뿌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뿌락지가 쉽게 말하면 밀고자가 주민들에게 다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이 뿌락지가 김정은 장군님 시대에 너무 배고픕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갈까요? 기치하나요? 이렇게 살짝 유도를 하니 이 인민반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3명에서 5명, 뭐 또 10명, 뭐 5명 정도에서 이야기가 시작하면 살짝 녹음기를 딸까닥하고 틀었답니다. 3명 중에 거의 3.5명이 김정은 시대가 김정일 시대보다 더 힘들다라는 반응들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인민반에서는 3명에서 5명 정도를 돌아가면서 보위부 이 뿌락지가 여론조사를 한 것을 집계를 했으며, 또한 공장 기업소에서는 국가보위성과 사회안전성, 여기에 공장 기업소 당 간부가 심어놓은 뿌락지까지 2중 3중의 뿌락지들이 인민반에서 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말을 살짝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공화국에서 핵 강국, 전 세계적인 핵 강국의 이 시대를 김정은 장군님께서 열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핵은 있지만 쌀이 없습니다. 김정은 장군님께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유도를 했는데, 노동자들도 처음에는 입을 함구하고 있다가 슬슬 말이 풀리니 김정은 장군님, 특히나 2023년 올해 들어와서 최악의 상황, 이 상황은 앞으로 더 계속 가면 계속까지 나아지질 않는다라며 북중 국경 3년 봉쇄에 우리 공장 노동자들 다 죽게 생겼다라며 중국에서 원자재까지 들어오지 않으니 놀 수밖에 없고, 논다고 해서 뭐 생기는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산이나 들로 풀뿌리라도 캐러 나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김정은 시대에 고난의 행군대처럼 또 풀뿌리를 캐 먹어야 하는 시대가 났다라며 5명에서 거의 4명 정도의 노동자들은 김정은에 대한 안 좋은 최악의 발언을 했다라고 신의주에 있는 알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신의주에 있는 알소식통은 이 공장은 그 당시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봉쇄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잘 나갔으며 아주 알토란 같은 공장이었으며, 이 공장에 다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신의주와 평안북도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부러워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다라고 신의주의 알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또한 함경북도 나진에 있는 알소식통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나진의 알소식통은 화교입니다. 화교 중국 소식통은 그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나선지구, 또한 나선 장마당은 그야말로 공화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장마당이었다라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선 지역의 이 카지노, 호텔, 중국 대방애들, 로반애들, 또 중국의 돈주들이 바글바글 거리지 않았나라며 3년 동안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닫아맨 이후에 나선 장마당과 나선 카지노, 나선 지역에 있는 돈주들은 거의 쑥대밭이 됐으며, 이에 나선지구에서 사업을 하던 북한 돈주들과 또한 중국 화교 출신 사업가들이 김정은이가 3년 동안 중국인들의 돈줄을 마르게 한 장본인이다라며, 나선 지역에서는 주로
장마당 위주로 이 비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장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알아보니 거의 10사람이면 8명이 김정은 때문에, 북중국경을 닫아맨 김정은 때문에 공화국에서 제일 평양 다음으로 잘 나가던 나선 장마당이 폭망을 했으며, 이런 폭망의 사태의 장본인은 바로 김정은이다라는 반응이 나왔다라고 이 나진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북중 국경을 개방하긴 했지만 현재 북중 국경, 특히나 북한 국경은 그야말로 군사 분계선처럼 전기 철조망에 지뢰, 모다구판 쫙 깔아놓지 않았나라며 아예 북중 밀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김정은 시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코로나 전에 당시에는 북한 국경 경비대들도 이 중국과의 밀수나 밀매는 좀 눈감아줬으며, 북중 국경, 특히 북한 국경의 국경 경비대에서 10년 정도 군복무를 하면은 한 살림 잘 챙겼던 북한의 국경 경비대원들도 김정은 때문에 북한 국경은 완전히 군사 분계선으로 변해버렸으며, 김정은 때문에 밀매를 하지 못해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는 3년을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라고 인민군 국경경비대원들도, 국경경비대의 이 특무상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면 좀 간부죠. 특무상사와 북한 경비대 이 인민군 군관들까지 김정은에 대한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라고 해산의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이 최측근의 북한 내부 최측근 소식을 알고 있는 분에게 이미 듣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WTR 소식통이 이런 소식을 저에게 소상하게 밝혀왔습니다. 정성산 TV가 가열차게 주장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은 한류가 기호가 되어버렸죠. 기호. 남조선에 대한 동경은 이미 삶의 이 체념이 되어버렸죠. 근데 김정은이가 한류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한류가 잡힙니까? 북한 정권은 요 김정은, 김여정, 요 백두혈통이라고 지랄 발광하는 요 뱀대가리만 딱 따버리면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입니다. 북괴 김정은 정권에 의해 충격적으로 생을 마감한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군. 그 이후에 오토 원비어군 부모들이 전 세계에 있는 북괴 김정은의 자산을 싹 다 동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었지요. 오토 원비어군의 그 비극에도 불구하고 오토 원비어군 부모들은 전 미국인들과 또 전 세계를 향해 북괴 김정은 정권에 대한 성토를 계속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오토 원비어 부모, 북한 자금 220만 달러 회수. 지금 북한과 러시아 은행 난리가 났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 미 은행 동결 자금 220만 달러 회수, 제재 대상 러시아 은행 자금, 북한에 억류됐다가 숨진 미국인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미국의 은행에 동결돼 있던 북한 자금 약 220만 달러를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의 대리기관으로 지목된 러시아 은행의 자금이 배상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미국 뉴욕 남부 연방법원이 미국 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오토 원비어의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이 최근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달 23일 해당 자금의 소유권을 넘겨받게 해달라는 오토 원비어 씨, 그의 부모 신디와 프레드 원비어 씨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승인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승인된 자금은 미국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220만 3,258달러로 원 소유주는 러시아 극동은행입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극동은행이 북한 고려항공의 대행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당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고 미 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극동은행은 지난해 5월 북한 고려항공에 대한 재정적, 물질적,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에 의해 제재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미국 뉴욕 멜론 은행은 러시아 극동은행 소유의 자금을 전격 동결했습니다. 앞서 원비어 씨 부부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정권을 상대로 지난 2018년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5억 달러의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원비어 씨 측은 이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김정은의 자산을 추적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원비어 씨 부부가 뉴욕 멜론 은행에 예치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사실을 이번 판결의 근거로 명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적 조치와 관련된 내용을 북한과 러시아 극동은행에 통보했지만 아무 답변도 받지 못했다는 원비어 씨 측 주장을 최종 결정문에 인용을 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의 테러 위험 보험법에 따라 러시아 극동은행이 북한의 대리기관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욕 멜론 은행이 판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 자금을 원비어 부모에게 넘기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14일 현재 미국 시간 원비어 부모는 약 220만 달러에 달하는 이 자금을 이미 지급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원비어 씨 부부가 북한 자산을 회수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원비어 씨 부부는 북한산 석탄을 불법 운반하다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억류된 뒤 미국 정부에 몰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해 이후 매각 대금 일부를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해 1월에는 뉴욕의 한 금융기관이 동결한 북한 조선광선은행 자금 24만 336달러를 찾아내 회수했습니다. 원비어 씨 부부는 매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이 차단한 북한 자금에 대해서도 꾸준히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에는 미국의 웰스 파고와 JP모건 체이스 등의 북한 관련 자금 2,379만 달러가 예치된 사실을 파악했으며 지난해 2021년에는 재무부가 보유한 북한 자산
3,169만 달러의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이 지난 2019년 미 의회가 통과시킨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강화법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주목이 됩니다. 미국의 해외 자산 통제실은 지난해 러시아 국동은행을 제재하면서 당시 조치가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강화법의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재무부가 불법 대북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은행과 기관에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으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 기업에 고의로 상당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금융 제재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북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금뿐만 아니라 제3자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의 자금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원비어 씨 부부가 아들 이름을 딴 이 법의 첫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오토 원비어는 지난 2015년 12월 북한 여행길에 올랐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용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2017년 6월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엿새 만에 사망했습니다. 자, 이 소식은 지금 다른 외신들도 집중적으로 타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 원비어 부모가 드디어 해내냈다. 북한 고려항공과 러시아 국동은행 한마디로 난리가 났으며, 오토 원비어 부모에 의해 북한 김정은의 자산들이 계속해서 동결될 수밖에 없다라며, 오토 원비어 부모들의 이런 소식에서 앞으로 김정은의 자산과 또 이번에 걸려든 러시아 국동은행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고 있다라며, 오토 원비어 부모가 이번에 북한 자금 220만 달러를 회수했고 러시아 국동은행이 가담된 사실을 밝혀낸 것, 이슈화하고 뉴스화한 것 자체가 러시아가 북한 김정은을 도와주고 있는, 한마디로 러시아가 국제 망신을 당했다며, 오토 원비어 부모가 북한 김정은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동은행까지, 러시아까지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 엎었다라고 이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식을 가슴에 묻은 오토 원비어 군 부모들이 우리에게 외치는 그 외침이 무엇이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사라질 때까지, 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김정은 자산을 동결시키겠다라는 그 의지 아니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